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하고 데이터가 디스크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정답은 내부 스키마가 정답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군가한테는. 자, 좀 내용을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개 좀 내용을 좀 미리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래서 내부 스키마를 먼저 보게 되면 안쪽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부 그러면 우리 건물 실내 안쪽을 얘기하죠. 건물 안쪽. 그럼 건물 바깥쪽이 뭐예요? 외부죠, 외부. 외부라고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바깥쪽으로 해석을 하죠. 바깥쪽. 예, 바깥쪽을 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야외, 뭐 실외, 뭐 이런 얘기 하죠. 야외 맞죠? 이런 뜻을 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통 외부 스키마 개념은 키오스크 개념을 나타냅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는 매장을 사용하는 고객이 주문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외관상 눈에 보이는 통신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겁니다. 그게 외부 스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개념 스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스키마는 말 그대로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뭐가 저장을 하는 구조,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스키마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키마 관련된 단어는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근데 이 그냥 스키마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키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단어 사전이 여기 실제로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인지적 개념 또는 틀을 말하며 도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스키마를 틀을 잡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드라마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또 뭐 한국사 전공하신 분들은 워낙에 잘 아시니까 제가 얘기한 게 조금 이 부분은 틀린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어쨌든 전 드라마 봤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좀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 역사 전공이 아니에요. 한국사 자격증도 없어요. 자, 근데 뭐냐면은 드라마를 봤던 것 중에 대왕세종이라고 하는 드라마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시에 스토리 초반에는 조선의 세 번째 군왕, 우리가 알고 있는 칼방원 아시죠? 태종, 이방원이라고 불리던 인물이 군왕으로 이제 집권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슈가 됐던 스토리가, 이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대요. 왜냐면은 외국 간자가 활보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등장인물로 평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도전이 외국 간자였어요. 나중에 뭐 조선 사람이 되긴 했지만, 삼남의 조세가 언제 집결돼서 모이는지와 그리고 이제 군사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첩보 활동을 했었죠. 이 간자가 맞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활약을 했느냐? 당시 뭐 충녕대군이 뭐 이제 활약을 잘 해서 노력해서 간자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잡았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태종이 열받은 거예요. 야, 이거 외국 간자가 막 조선을 활보하고 다니네. 경연 시간이 됐어요. 원래 군왕의 정치 수업을 경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자, 오늘 경연에서는 정관정요 범오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제 태종이 딱 한마디 열죠. 야, 나라가 외국 간자로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 이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때 박은이 이 얘기하죠. 호패법을 만들자. 예. 호패법을 시행해서 이 치안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분명히 효과를 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책이 이족판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얘기하죠. 자, 2판 박은 남고 다 경연장 나가.
그러니까 이제 영의정이었던 하륜 대감이 얘기하죠. 정책을 결정하려면 절차에 맞게 의정부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태종이 열받았습니다. 나라 다 들어먹게 생겼는데 탁상 공론할 여유가 어딨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만약에 전하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면 역사는 후대에 폭군으로 기록할 거다. 그럼 내가 폭군 될게. 야, 나라 들어먹은 것보다는 야, 그게 좋겠다, 야. 그래가지고, 결국 경영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인 집무실에서, 박응한테 수하로 있던 조말생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중신들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육조의 수장에 대한 인사권이 의정부에 있는데, 영상대감 하륜을 적으로 돌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박은이 군왕만 자기 편이면 돼. 그럼 위험한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은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깃틀도 잡지 못한 이 나라 조선을 길게 끌고 가려면 백성들의 치안 문제를 확고하게 장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패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결국엔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신분증에 해당되는 주민등록증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패를 반드시 보여줘야지만 어떤 지역과 지역을 넘어갈 때 검문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호패법이 이제 나중에 시행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틀을 잡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스키마와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이 차전적인 의미로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핵심이 그게 있어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죠. 스키마는 변화에 저항적이다. 그러니까 호패를 당시 만들자고 주장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이 정책을 만들 당시. 왜냐면 이제까지 신분증이라는 개념을 안 썼는데 이때 신분증이라는 개념을 이제 최초로 도입했으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힘들게 보릿고개 개념으로 막 농사 짓는 걸로 힘들게 막 먹고 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호패 만드는 것까지 막 돈이 들어가니 말 그대로 정말 부담이 이제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항 심리가 굉장히 심했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드라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틀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맞죠? 그런 찬반 양론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틀을 잡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스키마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정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틀을 잡는다. 스키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 수업 들었을 때 도대체 스키마가 뭐지? 단어 하나 뜻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개념이 스키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한 게 그래도 예시를 좀 들어서 역사 얘기를 잠깐 예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바로 스키마라는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앞으로도 추후 계속 등장할 수 있는 거 4가지입니다. 스키마 관련된 거,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그냥 스키마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유형 4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스키마의 어떤 실제 사용 사례 꼭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